왜 이런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중간에서 한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1% 미만이니까 지금. 그 요일이 결국은 어떤 서비스 질이랑 그 요일의 크기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중개 보수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중개 수수료가 높다, 고가주택한테 적용되는 요일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고가주택 어떤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게 어떤 배경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어떤 얘기, 그리고 조금 더 일반 시청자들과 어떤 소통하는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뭐 입장에 대한 부분,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조금 개선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이런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생각보다 이제 중개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고 높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또 매일마다 계약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게 또 어쩐 양념처럼 뭐 2, 3년에 한 번씩 중개 보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뭐 왜 이런 얘기가 또 갑자기 나왔나 싶습니다. 네. 사실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갑자기 화력이 오르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8월 25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전체 회의에서 네. 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국토부 장관께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발단이 된 건데, 그래서 중개 수수료 또 뭐 더 낮추는 거 아니냐, 거의 인하되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예측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중개사들은 중개사들대로 지금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죽으라는 거다, 거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중개사가 아닌 그 비중개사 일반 분들께서는 맞아, 지금 중개 수수료 너무 과했어, 진짜 이건 아니었어, 뭔가 이런 완전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 중간에서 한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네. 중개사 입장에서 뭐 사실상 계약이라는 게 네. 매일마다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어찌 보면 한 10분 정도 보여드린 다음에 네. 결국은 뭐 계약 한 건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집 하나만 딱 보고 계약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수십 개 혹은 며칠 몇 날 계속 그 밤낮으로 이제 조사해가지고 네. 보여드린 물건을 또 계약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도리어 이제 뭐 숨겨지고 그냥 뭐 등기부 두 네. 번 한부 떼가지고 중개 수수료 1,800만 원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부각되는데, 네. 사실상 그렇게 계약 한 건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동시에 뭐 이면에 많은 손님이랑 그냥 보여만 주지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부분이 중개사 입장에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또 본인들이 어떤 기대했던 서비스보다가 좀 많이 낮은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어떤 생각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중개사 쪽 의견은 이 0.9%, 그러니까 지금 최고 요율이 0.9%인데 그 0.9% 요율이 절대 높은 요율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평균을 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을 봐도, 미국 같은 나라는 한쪽에서 6%니까 반반 나누면 그냥 3%라고 봐도 3%고, 일본도 그 정도 수준이고, 그냥 전 세계 평균을 보면 한 2%에서 15% 정도 된다 그래요. 중개 수수료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1% 미만이니까 지금 절대 요율 자체는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인데, 근데 그거에 솔직히 반대되는 의견도 당연한 게, 그 요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다, 해주는 게 진짜 없다, 이런 의견들의 대립인 거죠 지금. 뭐 그런 어떤 고객 입장에서 또 보여지는 어떤 서비스 어떤 질이라는 게 또 낮은 거라고 네. 보여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그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랑 또 시장에서 제공할 수밖에 이렇게밖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분명히 이제 갭이 이제 네. 생기는 거네요. 네. 어떤 그런 갭을 말씀했듯이 뭔가
해결적인 관점에서 혹은 뭐 개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물론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궁극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유율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냥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중개 수수료가 0.9%도 지금 많은데 없애면은 막 네 멋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공급자도 다수고 그 수요자도 다수인 상황에서 이 상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가격 경쟁 때문에 오히려 그 0.9%보다 한참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면 어떤 특정 시장에서는. 시장이나 영역이나 뭐 그런 쪽 같은 네.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 0.9%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초과보수 암시장이 존재할 텐데 어딘가에는 이 음지에는 어딘가 존재를 할 텐데 이런 암시장도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아주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줬다거나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네. 갭이 발생하는 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서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발생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은 결국은 차등되는 서비스를 이제 기대하는 네. 거를 도리어 네. 하나로 해결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네. 문제가 발생되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즉 고객의 어떤 니즈가 다양한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다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요율이라는 게 책정되면 좋은 건데 사실상 그거를 뭔가 해결하듯이 고정적으로 탁 정하다 보니까 네. 중개사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그 어차피 요율은 정해졌으니까 더 작은 서비스를 더 적은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맞습니다.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인 거고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해졌으니까 더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수료율은 확정이 되니까 그 네. 이상도 이것도 안 해주세요. 뭐 이걸 왜 안 해주세요? 라는 어떤 기대가 네.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대로 네. 뭔가 없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중개 서비스가 저질이니까 돈이 아깝다 이 내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요율이 낮으니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0.9% 상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 중개사가 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 막 공을 들이고 열심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건을 해야 되는 근데 그냥 이 공장처럼 이런 이 뭐 저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냥 적당한 품질의 계약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 개 진행하는 게 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가피한 지금 뭐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개 요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중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맞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네. 뭐 사실상 이제 기대하는 서비스라는 게 분명히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부동산 계약하기 이전에 네. 그게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이 뭐 어찌 보면 또 계약이 끝난 다음에 네. 요일이 정해진 거 없는데 네. 나는 이렇게 많이 한 거니까 뭐 네. 이렇게 많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네.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 계약이랑 중개 의뢰 계약이 구분화돼야 되고 즉 요일의 어떤 정함은 사전에 협의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네. 계약할 때 확인 설명서에 그 얼마로 협의했다 이런 것까지 적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가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전을 의미하는 거는 그 계약서 네. 쓰기도 전에, 네, 계약서 쓰기도 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고 뭐 문화나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또 반대로 예를 들면 이 중개보수요를 만약에 제로로 만들면 지금은 상한선이 0.9가 있으니까 그냥 0.9를 받아버리려고 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예 상한선이 없어버리면 필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예 얼마를 줘야 될지 감조차 없으니까. 물론 뭐 그 동네 시세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사전에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문화처럼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 이제 요일에 대한 어떤 표기는 네. 사실상 중개 계약을 하는 어떤 네. 부동산 계약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약의 시점에
부분이 아니라 네. 애초에 집을 구할 때, 즉 구하해 달라고 의뢰를 할 때, 혹은 집을 뭐 팔아 달라고 의뢰를 할 때 그 시점에 어떤 행위가 완결이 됐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중개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부동산 우리 임대차는 부동산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개 계약이랑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이랑 두 개를 나누어야 된다고 보여주고, 그래서 전자인 중개 계약할 때 네. 사실상 요율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요율이 확정이 된다는 것은 그 요율이 결국은 어떤 서비스 질이랑 그 요율의 크기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뭐 집도 구해주고 그 일처리도 뭐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도 더 해주시고 뭐도 더 해주시고 어떤 서비스 어떤 양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그 요율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요율은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상한제는 없는 게 낫고 자유롭게 만들어 놓는 게 그 어떤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요율에 대한 어떤 정함은 네. 차라리 없어야 된다라고 뭐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우리가 뭐 중개계약이 서류상으로는 별도로 존재하긴 존재하지만도 네.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은 중개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네. 어찌 보면 지나가다가 물건 얘기하고 네. 전화상으로 물건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물건을 의뢰할 때 말씀했듯이 조금 더 뭐 서류가 안 된다면 최소한 요일에 대한 어떤 정함이라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이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계속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시장을 조금 더 개선하는 관점에서 뭐 중개 보수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개 수수료 얘기를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전 국민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껌 씹듯이 뭔가 항상 그 활용되는 어떤 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정말로 그 중개 수수료 높다 낮다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방법 중에 저희가 이제 제시한 거는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요율을 협의를 할 때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서비스 어떤 품질 조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로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면, 계약관계로 합의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높니 낮니 그 부분은 굳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면 계약은 깨면 되는 것 같아요. 의뢰계약을 깨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엇보다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중개라는 부분도 훨씬 더 뭐 컨설팅이든 자산관리든 그 큰 개념으로 승화될 수 있게끔 어떤 수수료의 어떤 요율의 어떤 개념도 좀 더 없어지든 더 높든 해서 다양한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더 이상 이런 어떤 중개보수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정치인이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더 깊은 얘기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효충, 박태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